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타악기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타악기의 세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전통악기 중에 편종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악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종의 이름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종을 묶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편종은 여러 음을 내는 종을 틀에 달아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따라서 여러 종이 내는 다양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유율 타악기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에서 울림이 있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몸울림 악기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편종에서 편이 글자를 엮는다는 뜻인데 한국 전통음악에서는 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악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편종 외에도 편경이라는 악기가 있고 편종과 편경은 함께 같이 아악에서 연주되는 악기입니다. 이 편종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은 고려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편종이 사용되었는데 그 편종이 중국의 고대 예악 사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악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예악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연주하게 되고 특히 제례에서 편종과 편경 같은 악기들을 활용해서 그 아악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고 그 예를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예악이 실현돼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된 정치가 실행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례에서 편종과 편경이 중요한 악기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편종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고려 예종 11년입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도 한국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편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종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종은 중국의 악기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악기 중에 여러 가지 종을 묶어 놓은 그런 편종 형태의 악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종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종 중에 박종이라는 종이 존재하고 있고요. 류종이라는 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종이라는 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고시대 때부터 활용되던 그런 종이었는데요. 류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류종의 류는 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 윗부분에 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 고리를 틀에다 걸어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 종들을 여러 개 틀에다가 매달아서 연주를 하게 되면 류종 형태의 편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용종은 손잡이가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 위에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고 손잡이 아래쪽에 매달 수 있는 고리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있는 종이기 때문에 용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용종이 한 틀에 걸려서 편종 형태를 이루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종이 있습니다. 박종은 유종하고 비슷한데 이 바닥이 좀 다릅니다. 중국의 종은 합화형이라고 합니다. 합화형. 합화형은 뭐냐면 합은 합치는 거고요. 와는 기와입니다. 우리 한국 건축을 살펴보면 지붕을 얹을 때 기와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기와는 이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는 기와 두 장을 합쳤을 때 모양이 우리가 류종을 아래에서 보았을 때 모양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합화형 누종이라고 하는데 그 합화형 누종이 설계될 때 아래쪽이 둥그렇게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박종은 그 둥그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평평하게 돼 있죠. 사실은 이러한 형태의 종이 주나라 때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송나라 때 그 대성악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면서 이 주대에 전승되었던 그런 형태의 종의 모습,
박종의 모습을 따서 편종을 만들었고요. 고려로 유입이 될 때 그렇게 만들어진 편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박종 형태의 종들을 한 틀에 묶어서 연주하는 편종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유입이 되었을 때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연양에서도 활용이 되었고요. 조선으로 넘어와서도 이러한 형태의 편종은 계속적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유입된 편종은 낡고 악기들이 손망실되고 또 새로운 편종을 만들어야 될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해서 궁중의 전통음악을 정비했던 세종대왕이 주종소를 설치해서 1429년 세종 11년에 본격적으로 편종을 만들게 됩니다. 편종을 만들 때 그 편종의 제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편종은 대성악이 새롭게 지정될 때 만들어진 박종 형태의 종들을 매단 편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편종은 같은 크기의 종들을 매달아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럼 크기가 같은 종이 다른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냐 하면 그 종들의 두께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소리가 높아지고 종의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소리가 낮아집니다. 원래 중국에서 편종이 발달할 때에는 서로 크기가 다른 종들을 매달아서 높이를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송대에 이르러서는 같은 크기의 종을 사용한 편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송대 제도를 활용해서 종의 크기는 같고 두께에 따라서 음을 다르게 하는 그런 편종이 활용되게 된 것입니다. 1949년에는요, 이 편종 종 하나하나에 이렇게 편종에 치는 타격 부위를 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종이 고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종을 다른 곳으로 쳤을 때 새로운 그 진동 패턴 때문에 다른 음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중국에서 발견된 증훌묘 편종이라고 하는 편종을 보게 되면 한 종에서 정고부와 측고부 두 군데에서 두 가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종을 제대로 치지 않으면 다른 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 종의 그런 음을 계속 내기 위해서 이런 종의 타격 부위를 고안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430년 세종 12년에는 가자, 즉 편종의 틀을 꾸미는 동물 장식을 송나라 때 진양의 악서에 의거해서 악에서 연주할 때는 호랑이, 범을 썼고요. 그 다음에 향악이나 당악, 소각에서 사용할 때는 사자의 형성을 본따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이제 고착이 돼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의 편종을 계속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편종을 만들 때 공헌했던 사람으로는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과 남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급은 원래 주자소에서 구리판을 주조하고 주전소를 설치해서 감독하던 인물이었는데 금속제도에 정통하다는 이유로 악기 제작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편종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 때에 대규모로 편종을 제조했던 것만큼은 아닙니다. 인정전이라고 하는 궁전이 화재가 난 이후에 영조 20년에는 그 화재로 소실된 악기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편종 두 틀, 편경 두 틀을 제작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조가 즉위했던 1776년에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는 경모궁 제례에 사용하는 그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경모궁 악기 조성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임시로 설치하고 편종 두 틀, 편경 두 틀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악기 조성청이라고 하는 것이 악기 제작소입니다. 일종의. 악기를 만들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설치한 관청인데 그 악기 조성청을 사도세자를 위한 경모제례에 필요한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편종 두 틀, 편경 두 틀을 제작했다는 것이죠. 1804년 순조 4년에도 사직제례에서 쓸 수 있는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직악기조성청을 설치하고
화제로 못 쓰게 된 편종평경을 일부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편종평경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여러 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편종의 구조와 형태입니다. 편종은 악기틀인 가자, 가라고 하는 것이 틀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틀이라는 명사형 용어죠. 그래서 이 틀인 가자하고 종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나라 편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같고 두께가 다른 형태의 종이죠. 그래서 두께에 따라서 음낮이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그 종이의 크기는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악학계범이라고 하는 악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개의 종을 매답니다. 우리가 아랫단과 윗단에 8개씩 배치를 하는데요. 아랫단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종부터 임종까지 8개의 음을 내는 종을 달고요. 윗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측부터 청협종까지 해당되는 음을 낼 수 있는 종을 답니다. 12율이라고 하는 음은 황종을 3분 손익, 손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12개의 음을 말하는데요. 사실 조선의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유로 이 12개 음 외에도 옥타브 위에 4개의 음을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12율 4청성이라는 그런 이유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모두 16개가 되고 편종에서는 아랫단에 8개, 윗단에 8개를 매달게 되는 것이죠. 가자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2개의 가로대가 있습니다. 2개의 가로대는 당연히 8개의 종들을 매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8개의 가로대를 지탱해야 되는 기둥이 필요하니까 2개의 기둥으로 구성이 됩니다. 2개의 기둥 아래에는 구멍을 뚫은 상자 모양의 방대, 방대는 모관한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자형의 그런 그 대라고 할 수 있고 받침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사자 한 쌍을 올립니다. 사자 한 쌍을 올리고 그 올려놓은 사자를 통과해서 기둥을 꽂아가지고 2개의 가로대를 2개의 그 기둥으로 고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편종에서 사용되는 사자의 형상은 이 편종의 종소리가 웅장하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 가자의 양편에는 용두를 조각하고요. 사실 사자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용맹의 상징, 신성성의 상징으로 사자를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표현예술 중에 사자춤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와 더불어서 용이라는 것도 상상의 동물입니다. 중국에서는 용이 황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가장 신성한 그런 동물로, 상상 속의 동물로 추앙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용두를 조각한다는 것도 이 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 맨 위에는 5개의 공작을 꽂고요. 양편으로는 색사, 색실로 매듭을 지어서 2개의 유소를 늘어뜨립니다. 굉장히 화려한 장식이 보이는 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종의 음력과 조율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편종은 12율 4청성을 연주합니다. 평경과는 그 옥타브 차이가 납니다. 편종이 한 옥타브 낮고요. 평경은 한 옥타브 높습니다. 사실 이 편종은 만들 때 조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속이 가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갈고 깎아가지고 조율을 해놓으면 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학계범에는 이 편종의 조율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종이 두꺼워서 소리가 높으면 음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얇게 두께를 갈아서 만들고 만약에 너무 얇아서 소리가 낮으면 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래 끝을 갈아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종의 두께가 일정할 때 사실 소리의 음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종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아래 끝을 간다는 것은 종의 크기를 작게 만든다는 것이고, 종의 크기가 작으면 음이 높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 편종을 조율할 때는 음이 높을 때 이 갈아서 얇게 만들고, 음이 낮을 때 아래 끝을 갈아서 높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주법과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학계범에서는 악을 연주할 때 황종에서 임종까지, 그러니까 아랫줄이죠. 아랫줄을 연주할 때는 오른손을 쓰고요. 이칙과 청엽종을 연주할 때는 윗줄입니다. 윗줄을 연주할 때는 왼손을 사용해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을 연주할 때는, 여기서의 소각은 당악과 향악과 같은 연례악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이죠. 그런 음악을 연주할 때는 두 손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악곡과 무관하게 오른손으로만 연주하는데, 창작 음악에 따라서는 오른손, 왼손 주법을 다 활용하기도 합니다. 연주할 때는 쇠뿔이 달려있는 망치인 각퇴로 종의 수 부분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다음으로는 이 편종으로 연주할 수 있는 악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밀락만, 여밀락령, 해령과 같은 여밀락 계열의 음악이 있습니다. 여밀락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취악과 향악에 기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 음악의 하나입니다. 행진음악으로도 많이 쓰였고요. 만 그리고 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박자의 차입니다. 만은 느린 악곡이고 령은 빠른 악곡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여밀락을 풀어서 새롭게 재해석해서 만들어진 음악이 해령, 여기서 해자는 풀 해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밀락 계열의 음악에서 편종을 쓰고 있고요. 종묘제례악, 사직제례악, 문묘제례악과 같은 본격적인 제례악에서도 이 편종을 쓰고 있고요. 보호자 낙양춘이라고 하는 곡은 오늘날 전승되는 유일한 그 당악곡입니다. 유일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두 개의 악곡이니까. 낙양춘과 보호자는 중국 송나라 때 창작이 된 사악인데, 그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당악곡, 소각에서 활용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편종이 한국 전통음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제 음악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이 편종이 해령이나 제례음악이나 낙양춘 보호자에서 연주될 때 그 울림이 아주 맑고 그리고 명확하게 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편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평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